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펀디멘탈 팀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Sharpness Aware Minimization for Efficiently Improving Generaliz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번 2021년 아이클레어의 스포트라이트 논문으로 억셉이 되었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데 펀디멘탈 팀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짧게 정리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인 아이디어 및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설명하면서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논문이 무엇을 연구했으며 어떤 분야에 대해 적용했고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harpness Aware Minimization for Efficiently Improving Generalization. 이제 줄여서 SAM이라는 논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스 샤프니스를 고려해서 미니멈을 찾는데 이제 왼쪽 그림 같이 샤프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SAM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플랫한 미니멈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샤프니스를 고려하여 어떻게 옵티마이즈 시키는지는 차치하고 로스의 샤프니스가 왜 모델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샤프니스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On Large Batch Training for Deep Learning 논문에서 인용한 그림입니다.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플랫 미니마에서는 하이 프리시션을 가지는 반면에 샤프 미니마에서는 로우 프리시션을 가지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니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빨간색 선의 테스팅 펑션과 비슷하도록 트레이닝 펑션을 학습시켜야 하는데 모델 학습시킬 때 플랫 미니마로 옵티마이즈 된 모델은 그래도 플랫 글로벌 미니마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값으로 성능이 나오는데 샤프 미니마로 옵티마이즈가 된 모델은 샤프 글로벌 미니마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값으로 성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이 SAM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스크들에 적용을 시켰고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결과는 발표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벤치마크로 쓰는 사이퍼10, 100, SVHN에서 소타 성능을 냈고요. 사실 이미지넷에서도 아주 잠깐 소타였는데 지금은 메타 수도 레이블 논문에게 이제 소타 자리를 뺏긴 상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두 번째 장에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닝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만 가지고는 오히려 서브 옵티멀한 결과를 낸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오버 파라메트라이즈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로컬 미니마, 글로벌 미니마들이 존재하는데 서로 비슷한 트레이닝 로스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상이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샘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로스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아닌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로스의 샤프니스도 고려해서 옵티마이즈를 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수학적인 이제 셈에 대한 식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셈이라는 방법의 모티베이션이 된 이론은 PAC, Bayesian Generalization Bound라는 식입니다. 이제 PAC는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의 준말인데요. 이제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아마도 주어진 분력이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거의 정확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모두 같은 부포에서 발생되었고 모두 IID 관계를 가진다라는 가정이 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true distribution에 대한 에러율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 플러스 입실론 값으로 바운드 된다라는 뜻인데 이는 사실 그냥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고요. 방금 보셨던 식은 저희가 많이 보는 모델 컴플렉시티에 따른 트레이닝 에러, 테스트 에러 곡선을 나타내는 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베이지안이 붙게 되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 가정을 했던 PAC와는 달리 클래시파이의 디스트리뷰션에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셋에 대한 클래시파이어의 로스 값은 L2 놈이 로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노이즈 입실론을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메터 W에 더했을 때의 트레이닝 셋에 대한 로스 값이 가장 클 때의 로스 값, 이 초록색 박스죠. 그 로스 값 더하기 파라미터들이 L2놈에 대해 단조 증가하는 어떠한 함수 h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오른쪽 어퍼 바운드 항을 미니마이즈를 하면 클래시파이어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증가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은 어떻게 로스의 샤프니스함을 고려한 식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이 PAC, Bayesian Generalization 바운드를 SAM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오른쪽 어퍼 바운드 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트레이닝 로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퍼 바운드는 다음과 같이 묶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파라미터 W에 대해서 그 근처의 값으로 입실론만큼 변화를 시켰을 때 그 로스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의미하는 샤프니스를 보여주는 텀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텀은 보통 우리가 보는 트레이닝 셋에 대한 로스 값이 되고, 세 번째 항은 이제 W의 크기에 대한 정교화 항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항은 저자는 그냥 간단하게 흔히 알고 있는 앞에 상수 람다가 붙은 L2 정교화 항으로 추가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징 한다는 것은 샤프너스도 미니마이즈 하여 플랫한 곳을 찾음과 동시에 트레이닝 로스도 줄이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PAC 베이지안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식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은 SAM 로스를 줄이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SAM 로스를 줄인다는 것은 이제 레귤러라이저를 빼고 다시 설명해 드리면 트레이닝 로스를 최대로 만드는 0 근처의 값 입실론을 더했을 때 트레이닝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SAM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전에 SAM 로스를 가장 크게 만드는 입실론을 찾아야 할 건데요. 입실론이 0 근처의 값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1차 테일러 근사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확장된 테일러식을 가장 큰 값으로 만드는 데에 상관없는 트레이닝 로스 텀을 빼고 나면 결국 입실론은 마지막 식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식은 듀얼 놈 프로블럼에 의해서 이제 밑 두 번째 프로세스 박스에 있는 다음 식과 동치가 되고요. 결국 샘 로스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로 범위 내의 입실론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듀얼 놈 프로블럼에 대한 증명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논문이 어펜딕스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 해줄 그디언트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샘 로스를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제 입실론을 로스 함수에다가 넣어준 뒤 이제 W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이제 식의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을 다시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하는데 이미 입실론이 모델이 파라미터 W에 대한 미분 값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계산하려면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이 헤이시안 매트릭스는 계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자는 이 두 번째 텀을 빼고 샘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다음과 같이 근사함으로써 최종 샘 로스를 미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이제 빨간색 박스인 샘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SGD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쌤 방법론 전에 앞에 이제 그 인트로덕션 해주실 때 네네. 쌤 로스 그림? 로스 서피스에 대한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네. 이 그림은 논문에서 사용된 그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논문에서 사용된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은 이제 쌤 논문에서 사용된, 네. 그러면 저자들은 이 그림을 그러면 로스 서피스 그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그림을 혹시 어떻게 그린 건가요? 그 로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가지고요.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예, 방법을 썼을 때 로스 서피스 그림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논문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코멘트 하나만 드리자면은 아마 제가 봤던 기억이 맞다면은 이제 Visualizing the Loss Landscape of Neural Net라는 논문에서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이제 로스의 랜드스케이프를 그리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논문이 레퍼런스 된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논문을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보지는 않아서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런 그림을 그리는 게 또 논문 하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쌤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태스크에 적용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논문은 총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 사이퍼10에 대해서 쏟아 성능을 내고 있던 좀 복잡한 모델인 피라미드 넷 플러스 쉐이크 드롭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1.6%의 에러율을 내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적 단순한 모델인 와이드 레진의 28-10에 셈을 이용해서 학습시킨 것만으로도 이제 똑같은 1.6%의 에러율인 비슷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타 성능을 내던 피라미드 넷 플러스 쉐이크드롭 플러스 셈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이퍼 10과 사이퍼 100 두 경우 다 소타 성능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한 태스크는 첫 번째와는 달리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한 뒤에 정확도를 비교하는 태스크였는데요. 왼쪽 컬럼은 이미지넷만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경우고 오른쪽 컬럼은 이미지넷만이 아니라 JFT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도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경우입니다. 네, 두 경우 다 대부분이 벤치마크에 대해서 에피션트넷과 셈을 섞은 방식의 소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태스크인 레이블 노이즈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다른 방법들과 비교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블 노이즈 태스크에 많이 쓰이는 레진의 32를 삭습시켜서 비교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레이블 노이즈에서 소타 성능을 내고 있는 멘토믹스에 비해서는 성능이 좋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자는 셈을 적용시켰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로스의 샤프너스가 감소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시안의 스펙트럼을 이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와이드 레진의 40-10을 사이퍼10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1의 폭, 50의 폭, 300의 폭대의 해시안 스펙트럼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제 300의 폭일 때 해시안 매트릭스의 맥스 값이 SGD의 경우에는 24.2인데 반해 셈은 1.0으로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샤프니스를 알려주는 값으로 많이 쓰이는 값인 맥스 람다 나누기 람다 5의 값 또한 SGD는 11.4, 셈은 2.6으로 셈이 작은 샤프니스 값, 그러니까 즉 더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발표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9페이지에서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9페이지요? 네, 네. 그, 모티베이션 쪽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이게 이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네. 그, 오버 파라미터가 최근에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서브 옵티말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네. 역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브 옵티말이 곧 그 샤프니스랑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샤프니스 문제가 네네. 종속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브 옵티말이 다 샤프니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서브 옵티말에서 그 샤프니스의 문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혹시 나와 있나요? 그거의 비중에 대해서 따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서브 옵티말한데 이 서브 옵티말함을 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서 이 샤프니스를 사용을 한 논문이 쌤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비중은 따로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만 이제 샤프니스를 예를 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